오늘은 야간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야간문. 몇 페이지 있어요, 저게? 28페이지. 네, 28페이지. 야간문. 야자가 밤야자예요, 밤야자. 밤에 관, 빗장관으로 알아요. 빗장을 걸다 그러죠. 대문을 닫아버릴 때를 빗장을 건다 그러죠. 밤에 대문을 닫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어. 그럼 밤에 대문을 닫으려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상한 일을 하려고 그러죠. 좋은 일. 그죠? 아, 대문 안 닫고 있으면 옆집 아저씨가 오면 큰일 나잖아. 그런 말도 이 뜻에 내포돼 있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밤에 빗장을 문을 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잠자고 있던 여보하고 남보가 멋진 후세를 만들기 위해서 밤에 문을 열어. 뭐를 먹고? 야간문 차를 먹고. 근데 야간문 차보다는 야간문 줄을 먹는 게, 담궈서 먹는 게 약주가 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그리고 야간문 술을 담았을 때가요, 그 색깔도 훨씬 더 좋아. 오늘 여러분들이 마신 차는 야간문 차예요. 야간문 차인데 무슨 색깔이었어요? 약간 갈색. 약간 노란색보다는 연한 갈색? 진한 갈색. 그렇게 차로 다녔어요. 그리고 야간문을 채취할 때는 언제 채취한 거지?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전체적으로 하면. 야간문은 채취 시기를 잘 가르쳐야 돼. 채취 시기를 놓치는 순간 쓰레기밖에 안 돼. 땔감밖에 안 돼. 또는 울타리 연골밖에 안 돼. 그래서 채취 시기를 언제 하는가 하면 9월달이요. 9월달. 9월달인데 남쪽이냐 북쪽이냐랑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9월 추석 전후에 야간문에 꽃이 피어. 꽃이 무슨 꽃이 피는가 하면 흰색 꽃이 피어요. 조그만하게. 그 흰색 꽃 몽오리가 생겼을 때, 흰색 꽃 몽오리가 생겼을 때 채취를 하는 거야. 피기 전에 꽃 몽오리가 생겼을 때 채취했을 때가 가장 약효가 좋아요. 그리고 그때 채취한 거는요, 당금주를 담든지 차를 끓여도 색깔도 좋아. 근데 그때 채취를 지나버렸어. 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때 채취했을 때는 빗자루로 쓰는 거야. 빗자루.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비술이라고. 빗자리를 만드는 그런 것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정설은 아니에요. 비술이라고. 빗자루는. 그때는 아무 약효가 없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는 또 뭐를 썼어요? 울타리. 시골의 집에 울타리로 이거를 잘라서 썼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간문을 봄에 자르면, 봄에, 지금 봄에 가서 새파랗게 올라온 거를 자르면 약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언제다고요? 꽃 몽오리가 생겼을 때. 그때 채취한 거 아니면 그 효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 선조들이 땔감이나 빗자루용으로, 울타리용으로 쓴 거야. 그때 거는 잘 잘라서 보관했다가 차로 끓여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을 부어서 약으로 썼던 거예요. 그게 야간문이에요. 야간문.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야간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요, 다른 식물에 비해 이명이 굉장히 많다. 이명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이름이. 노건, 호지자, 산채자, 음양초, 야개초, 삼엽초, 백가문초, 공모초 등등등 엄청나게 많아. 그 중에서 제가요, 저쪽에 음양초란 거를 지적을 해볼게요. 음양초.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 풀이다, 약초다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써요. 이건 황진애기가 있고, 우리 동의보감도 있고. 그리고 재밌는 사실, 우리나라 동의보감이요, 드디어 전 세계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전 세계 제일 유명한 데 뭐라 그래요? 등재되는 거를, 인정받는 거를? 기네스북이요? 말고. 세계유산. 세계유산 목록에 2002년도에 등재가 됐어. 2002년도에 동의보감.
전 세계에서 아주 값어치 있는 의학서적으로.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 동의보감에 전 세계에서 아무데도 없는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는 비법이 들어있어. 오, 그게요, 은형법이라 그러는데, 은자는 수월, 은둔할 은자, 형제 형자를 써서 은형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전 세계 의학에서 유일하게 동의보감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게요, 뭐가 재밌는 줄 알아요? 6개 있죠, 계피. 계피 1, 기준 1, 개, 강아지 쓸개 2. 그 다음에 통초라고 있어, 통초. 얼음나무 줄기 껍데기. 그거를 1, 그러니까 1대 2대 1로 해서, 그거를, 얼음. 아랍이 제가 안 줬어. 산에 얼음 넣은 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먹으면, 통초예요? 네, 통초라고 그래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투명인데 그렇게 적혀 있어. 진짜로 그걸 먹어봤어, 어떤 사람이. 그저께 텔레비 방송국에서, KBS에서 그거를 했어. 사람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어. 우리 그 지상파 방송에서 했는데 보였어. 근데 이거 허준 선생이 경남산청에서 그 내용을 쓰면서 무슨 의도를 썼는지가 나와 있어. 잘 읽어보면 동의보감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눈이 흐릿한 사람, 눈에 한웅이라 그러니까 눈에 이상한 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세 가지 약효를 달여서 먹이면 정신이 말짱해지고 눈이 초롱초롱 잘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썼대. 다 잘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지? 재밌죠? 진짜로 투명이에요. 우리가요, 눈이 흐릿흐릿하면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그걸 막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세 개를 잘 조화해서 약을 다리면 어디에, 우리 오장부제 어디에 좋을까? 간이 좋으면 뭐가 좋아져요? 눈이 좋아져. 간이 좋으면 시력이 좋아져. 뭐 요즘 현대에서는 간이 좋고 눈 시력 좋아하려면 무슨 약을 먹어요? 성분? 루테인 성분. 그죠, 루테인.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로니아라는 약초가 있어, 요즘. 아로니아, 블루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 흡수에도 좋고 눈 시력 감각에 좋다고 생각해요. 꼭 루테인 성분만 뽑아서 먹는 것보다 그런 자연스러운 약초를 흡입하는 게 먹는 게 훨씬 좋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리광이야. 천리광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를 먹으면 천리에서도 번쩍번쩍해. 그 사람의 강체가 빛이 나. 저 멀리서 보니까 빛이 나잖아요. 이마가 반질반질. 왜 그런잖아요? 야간문을 어저께도 먹고 그저께도 마셨거든. 오늘도 또 마셨거든. 강체가 난다는 거예요. 왜 강체가 나는가 하면요, 야간문은 우리 신장 5장 중에 신장이라고 있어. 신장. 콩팥이라고 있어. 콩팥에 가장 좋은 약초로 알려졌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에 좋아. 그러면 콩팥이 좋으면요, 피가 어떻게 될까? 엄청 깨끗하게 된 거야.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게 콩팥이거든. 그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혈액순환은 자동으로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정력도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밤에 문을 걸어 잠궈. 그러고는 튼튼하고 멋진 아들이 직계로에 태어나, 딸이. 그죠? 그래서 천리광이라는 이름도 붙였어. 그 다음에 사태초라고도 해. 사태초. 옛날에 뱀을 쫓을 때는요, 이 야간문을 사용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골에 문 울타리를, 야간문으로 울타리를 탁 쳤어. 왜 쳤을까요? 뱀 들어오지 마. 뱀 들어오지 말라고. 와, 이런 건 진짜 우리 선조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걸 알아낸 저도 되게 똑똑하잖아. 사태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면요, 어디 가서든지 말씀하셔도 돼. 그래서 야간문을 울타리에다가 세워놨던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또 하나 있죠. 그죠? 뱀들이, 나쁜 뱀 같은 게 유해동물이 못 들어오게 무슨 식물을 심었어, 울타리가에.
상추. 옛날부터 상추밭을 그 뱀이 지나가면 눈이 먼다라는 속담도 있어. 그러니까 뱀이 상추를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해.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뱀한테 칵 물렸어. 그러면 상추의 하얀 진액을 발라. 해독이 돼. 그리고 산에 가면 뱀이 많잖아. 그리고 무섭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산에 가서 야간문이 있는, 산이나 강가에 야간문이 있는 데는요, 뱀이 절대로 없어. 아무 걱정 안 하고 다니셔도 돼. 왜? 사태초니까. 뱀을 쫓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이 비수리로 야간문으로 울타리를 했던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선조들이 좋아. 그리고는 또 뭐 했을까, 선조들이? 해놓고 부엌에다 불을 때 불이 잘 안 붙어, 장작이. 그러면 울타리에 있는 야간문을 몇 개를 잘라. 그래서 무슨 개로? 수시개로 쓴 거예요. 불수시개로 쓰면요, 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학자는요, 옛날에 한의학자는 사람이 밥을 해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땔감이 야간문이라고 그랬어. 비수리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맛있는 밥을 짓는 땔감은 무엇일까요? 소나무. 그리고요, 군대에 가본 사람이 있죠. 군대에 가본 사람은요, 이 야간문이나 쌀이 참쌀이를 사용하는 법을 꼭 가르쳐줘. 꼭. 왜 가르쳐주는가 하면요, 이 야간문이나 산에 있는 참쌀이는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불을 지펴도 연기가 안 나. 절대로 연기가 안 나. 거짓말 같죠? 제가 뻥치는 것 같죠? 북한에서 산발설에서 우리 불질로 북한에서 연기 나는 걸 몰라? 그래서 가르쳐줘요. 우리 쌀이 때 잘라다가 한번 불 지펴볼까요? 불이 나나 안 나? 연기가 나나 안 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보셔. 연기가 안 나서 군인들한테 꼭 가르쳐. 교육시켜. 그리고 제가 실험도 시켜줬어. 군대에 있을 때. 진짜로 안 나. 그리고 생인데도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엄청 화력이 좋아. 그럼 겨울이나 여름에 땔감을 불을 지펴야 되는데 산에 이제 완전히 홀로 됐어. 얼어 죽을 수도 있어. 나는 나무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쌀이 나무만 찾아서 배서 불을 지피면요, 안 얼어 죽고 살아날 수 있어. 한겨울에도. 이 정도로 멋진 걸 가르쳐드리면 있더라고. 해서 마스도 자죠. 되는데 맨날 진짜로 그래요. 재밌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거 배우는 거 얼마나 재밌어, 그죠? 그거 야간문하고 쌀이가 있어. 여기에 대한 전설 아닌 전설을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산 속에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아기를 낳았어. 아들만 둘을 낳았어. 하나는 한 명의 이름은 쌀이고 한 명의 이름은 수리야. 수리하고 쌀이하고 둘이를 낳았는데 여기 있는 쌀이란 애는요, 몸이 너무 약해. 형인데 몸이 너무 약하게 비리비리하게 태어났어. 그리고 동생인 수리는 신장과 감기 기능이 안 좋아서 맨날 피곤해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나쁘면 무엇을 먹으면 튼튼해지고 피로를 회복할까요? 김, 미역, 파래, 다시마, 검은 깨, 검은 콩, 검은색 먹으면 되죠. 그러면 김, 미역, 파래, 다시마는 바다에 많아, 산에 많아? 바다에 많잖아. 그래서 이 수리를 바닷가로, 강가로 보냈어. 어부로 보냈어. 그래서 거기서 김, 미역, 파래, 다시마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 그러면 형은, 쌀이는 맨날 힘이 없어. 비리비리해. 그쵸? 얘 체력이 막 소진됐어. 몸이 활력이 없어. 그래서 이 애는, 큰아들은 산으로 보냈어. 산으로. 산에 가면 뭐 힘나는 거 뭐 있어? 우리 집 금방 먹은 거 삼나물. 그죠? 눈개성마 금방 먹어봤죠? 또 뭐 있어? 이게 뭐가 난다? 인삼만 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릅만도 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런 거. 그러니까 오가피, 두충, 산삼 이런 거, 우설 이런 거를 먹고 뼈골이 몸이 튼튼해져서 살아라고 산으로 보낸 거야. 그랬는데 이네들이 두 아들이 살았는데도 평생 죽을 때까지 힘든 거야. 그걸 먹어도 그렇게 기력을 못 차린 거야. 가족력이야, 가족력. 그래서 큰형이 먼저 죽는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아,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후세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거를 남기고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리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날 거니 그거를 잘라서 약으로 쓰면 몸도 튼튼, 기도 튼튼한 약재가 사람이 될 거다 하고 죽었어. 근데 거기서 진짜로 나무가 하나 났어. 조그만 게.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쌀이나무. 그리고 동생도 바닷가에 가서 김미역 카레 다시마를 먹어도 막 그렇게 정상인같이 힘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먹어도 정상인같이 힘내고 평생을 튼튼하게 살 수 있는, 나도 형 따라서 약초를 하나 하고 죽을 거지. 죽고 나서 남은 그거를 약으로 쓰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났어. 무등했어. 뭐가 났어? 야간문 수리가 났어. 수리한테 난 게 비수리, 찬에 난 게 비싸리. 누가 빚이야, 빚이 성이. 그래서 빗자루를 만들어. 지금도 빚이야. 그래서 산에는 누구다고요? 쌀이. 강가 바닷가에는 수리, 비수리. 그래서 이 두 개가 강장에도 좋고 몸을 튼튼하게 하고 콩팥, 간, 신장에 좋은 엄청난 약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공통점이 있죠. 제 시기에 캐지 않으면 뭐가 돼? 땔감이 돼. 그리고 산에 있는 쌀이나 바닷가에 있는 야간문 비술이나 화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도 연기가 안 난다고 그랬어. 생으로 태워도 연기가 안 나고 화력이 좋았어.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뭘 만들어서? 빗자루를 만들었어. 그리고 둘 다 또 울타리에 뭐로 써요? 울타리로 써. 둘 다 써요. 되게 재미있죠? 그래서 비수리하고 빗살이가 그게 지금도 이렇게 좋은 약초로. 근데 이게 차이가, 야간문은 언제 캐어서 먹었어요? 9월달 정도에 꽃봉오리가 맺혔을 때가 가장 좋아. 그러면 쌀이는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쌀이도 마찬가지로 꽃이 맺었을 때. 네, 꽃 그때도 좋고 쌀이는 언제도 좋은가 하면 초봄에도 좋아. 5월 6일. 쌀이는 형은 하나를 먼저 원래 더해. 그래서 초봄에도 좋아. 초봄에 처음 싹이 나올 때 그거를 끝을 잘라서 나물로도 해먹고 장아찌도 담고 부침개도 먹고 엄청 몸에 좋아요. 지금 요즘 산에 가서 쌀이가 올라온 부드러운 새싹을 따서 반찬으로 해 드시면요, 장아찌도 담고 김치도 담고 반찬으로 드시면요 몸도 튼튼, 힘도 튼튼. 특히 성장 발육에 하는 애들 키가 좋고. 참고로 우리 애들은요, 제가 맨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캐서 먹였어요. 봄마다. 올해도 또 갈 거예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직 안 올랐어. 또 갈 거예요. 가서 캐와서 반찬으로 먹이고 부침개도 먹이고 살짝 튀겨서도 먹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키가 이렇게 별로 안 큰데 우리 아들은 키가 185나 엄청 건강하거든요. 우리 큰딸도요, 미국 가인 큰딸도 키가 167kg, 거의 70 가까이 돼요. 되게 멋있어, 피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여러분들도 돈 하나도 안 들고 가서 떼서 맛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러니까 6월달 정도에, 5월 말 정도에 산에 가시면 쌀이가 있어요. 5월 말 정도에. 중순에도 밑에는 있어요. 그거 따서 드셔. 그거 아무리 드셔도 절대로 몸에 해가 없어. 그리고 맛있어. 그리고 봄에 난 쌀이는 잘라서 뭘로 해먹으면 차로 말려서 차로 끓여 드셔도 돼. 그래도 되게 좋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예요. 맞아요. 쌀이나무 껍질과 씨를 먹었더니 한겨울의 추위를 모르고 뼈가 무쇠처럼 단단해져 여간에서 뼈를 다치지 않고 성장 발육이 좋아지고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의학서적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걸 한자를 한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도 다 저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거 알았죠? 쌀이도 엄청 좋은 약초라는 거예요. 대신 언제 이게 쌀이가 꽃 필 때 말고 그 다음에 새순 외에는 쓰레기 뗄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잘 가르쳐. 그리고 차이점 볼게요. 이쪽에 야간무는 흰색 꽃이죠. 그 다음에 저쪽 쌀이는 자주 보라색이라고 그래야 돼요. 자주색이라고. 보라색. 그렇죠. 그냥 편하게 보라색 색깔이 조금 달라. 형제라도. 근데 생긴 것도요 거의 다 똑같은데 저기는 쌀이는 옆 장가지가 조금씩 하나씩 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비수리는 야간무는 일자로 쭉쭉 올라갔어. 그 차이예요. 그냥 보면요 구분 못해요. 거의 똑같은데 이거 참쌀이는 옆으로 가지가 조그만 게 어쩌다 위에 끝에 쪽에 하나씩 있고 여기 비수리 야간무는 일자로 쭉쭉 뻗었어. 그럼 빗자루를 만들었을 때 비수리가 빗자루가 더 멋있고 좋을까? 저 쌀이가 더 좋을까? 쌀이 좋죠. 그래서 군인들이요 가을 늦가을만 되면 토요일마다 쌀이 거꾸로 가요. 다 데리고. 겨우내 저걸 가을에 만들어서 겨울에 눈 오면 저걸로 쓰는 거야. 저거 우리 사역 엄청 했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었거든. 11사단. 11사단 거기 있었거든. 화랑부대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봐요. 빗자루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저거 울타리, 쌀이문. 우리나라의 문학 소설 같은 거 보면 쌀이문 많이 나온다,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남쪽 나라에서는 비수리문을 많이 썼고 양안문을 많이 썼고 약간 중부지방에는 쌀이문을 훨씬 많이 썼대요. 그건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쪽은 뭐가 있으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무는 바닷가에서 해풍을 맞은 게 진짜로 약이야. 야간무는. 여기 쌀이는 산에 있으니까 해풍을 구태 안 맞아도 돼. 근데 야간무는 바닷가에서 해풍, 남해안이나 서해안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산에 있는 쌀이를 더 좋은 약효가 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천일염에 한번 쪄줘. 그러면 천일염 먹은 약초가 되고 확실히 달라요. 천일염은 쪄서 쌀이를 술 담가서 마셔보면 맛하고요. 그 차를 먹었을 때하고 천일염에 하지 않았을 때는 차이는 확실히 나요. 그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야간문하고 쌀이를 구분해봤어. 그죠? 그러면 저 꽃하고 이파리하고 분리해서 담아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똑같이. 그냥 보세요, 짜잔한데 어떻게? 이게 꽃이 쬐끄만해요. 아주 작아. 그래서 뗄 수도 없어. 이거 화면에는 크게 보이는데 실은 이거 확대해 놓은 거야. 이렇게 크지도 않아. 길어야 쌀만식에 한 1만, 쌀만식에 큰 쌀. 그렇게 양쪽으로 다 붙었어. 쌀이는 조금 네, 식꽃은 술을 담아놓으면 양주같이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야간문을 수십 년 담아보니까요. 야간문이나 쌀이 약주는 3개월 지나면 건더기를 건져내야 돼요. 3개월 지나서 건더기를 건져내지 않고 두면 약효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세계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내려가면서 나와야 돼. 네, 6개월까지는 괜찮아. 6개월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1년 이렇게 오래 두면 저는 3개월 좀 지났을 때가 더 좋아. 6개월까지는 상관없어. 근데 어떤 학자가 독일에서 연구를 했는데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요. 이 야간문은 자기는 좋은 약기운을 술로 내뿜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갖고 들어가 버리는 성질이 있대. 그 정도로 강하대요. 그래서 그런다는 말도 있어.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 약주를 담아 먹으니까 6개월 이전에 건더기를 건져낸 거하고 안 건져낸 거는 맛의 차이도 있고 또는 그 차이가 있는 걸로 밝혀졌어.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꼭 건더기를 건져내고 어느 병에다가 밀폐된 유리병에다 넣어서 두면 숙성이 돼. 2차 발효 숙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야간무지를 타서 저녁에다 마셔. 저녁에 마셔. 자기 전에 소주잔으로 탁 한 잔을 탁 해서 탁 먹어. 요거 한 잔, 남보 한 잔, 자네 한 잔 딱 먹고 자면요 혈액순환도 쫙
왕성하게 들고 후세도 튼튼한 애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좋다고요. 옛날에 어떤 한 남자가 저한테 야간문주를 받아갔어. 구해갔어. 그래가지고 2병을 구해갔는데 750ml짜리를 일주일 내에 저녁마다 저녁에 3일 동안을 그거를 다 마셔버렸어. 그러니까 750은 소주병 4병을 4일 동안 한 병씩 마셨어. 저녁마다 한 병씩을 마셨어.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 실려갔어. 그 정도로 강해요. 그리고 야간문주는요, 단 3개월을 딱 마시면요, 그 양주에 준할 정도로 독해져요. 술이. 다른 당근약주보다. 30도를 넣어서 담그는데, 그 30도보다 더 강한, 좋은 말로 양주 맛이 나는 그런 약주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음에서는 안 돼. 저녁에 밥 먹고 나서 한 잔. 그렇게 드셔야지, 이거를 막 술같이 막 부어라 마시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죠. 신성길 씨가 그죠? 야간문이나 이름으로 영화를 찍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죽기 전에. 그런데 생각외로 손님이 좀 많았어요. 야간문 보내볼까요?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천년 비아그라. 우리 비아그라 많이 먹는데요. 비아그라는 잘못 먹으면요. 뭐라 그러죠? 뭐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또는 진맥을 보고 먹어야 되는데 이 야간문은 그러지 않아도 돼. 왜 그런가 하면 자연식물이니까. 그 대신 뭐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 천년만.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요 여성의 성감도도 향상돼. 그래서 좋은 애기를 낳지.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모든 감각이 다 좋아지지. 그 다음에 당뇨. 요즘은 당뇨로 많이 써요. 요즘은. 왜 당뇨로 쓸까요? 이게 당뇨일 때는 차로 마셔요. 왜 당뇨냐면 이게 콩팥 기능을 좋게 해주니까 당연히 당뇨에 좋지. 그렇죠. 콩팥 기능에서 피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차로 마셔요. 당뇨로 쓸 때는 차로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기관지 질환 개선, 위 질환 개선, 전립선 건강, 눈 건강. 전립선 건강하고 눈 건강도 똑같은 말이죠. 그죠? 간이나 심장에 좋으면 반드시 정력이 좋아지는 거고, 전립선 건강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간이 좋고 콩팥 기능이 좋으면 눈이 침침한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번에는 어떤 스님이요, 자기가 엄청 약효에 대고 많이 아신데,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전립선이 다 깨졌어. 전립선이 안 좋으면요, 남자는 무슨 현상이 있어요? 오줌 싸기도 힘들고, 후세 만들기도 힘들고, 피로함도 맨날 느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야간문 차를 수시로 마셔주면요, 쉬운 말로 오줌빨이 세죠. 쉬운 말로. 한의학 용어로 이노작용에 엄청 도와줘요.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 솔직히 여기 여자들 중에 기저귀 찬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30명, 20명 중에 있어요. 그 사람들요, 야간문 차를 끓여서 수시로 드셔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돼요. 기저귀 벗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여자분들 나이 들면 50 이상 넘어가면 요실금이 생기잖아. 그죠? 그럴 때 특히 남자들도 오줌을 싸는데 오줌이 뒤로 떨어져. 혹시 옛날에 우리 수업할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한 번도 할머니한테 못 이겼어. 무슨 게임을 해도 다 져. 그 죽기 전에 내가 이 할망구를 한 번은 이겨봐야겠다 그러고는 내기를 하잖아. 남편이 제일 하죠. 하는 뭐라고, 여보 할머니, 내가 다른 거는 제가 70, 80평 산을 다 지치면 이거는 당신한테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오줌 싸기 대다. 그래 앞에다 줄을 딱 끊어놓고 오줌 싸기 대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오줌이 멀리 가나 할아버지가 멀리 가나 딱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타워. 조건이 있다. 손대기 없기. 그래서 오줌을 쌌는데 할머니는 앞으로 갔는데 할아버지는 오줌이 뒤로 가버렸어. 손대기 없기 하는 바람에. 그렇게 오줌이 뒤로 가는
사람들도 이거를 드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 하루에 오줌을 몇 번 정도 싸야 정상인지 알아요? 8번 정도가 기본이에요. 근데 막 10번, 12번 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거 차를 드시면 좋아요. 아니면 약주로 담아서 저녁에 한 잔씩 드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나이 들어서 꼭 필요한 게 있어. 이쪽은 여자 남자 공통이야. 또 좀 여자 쪽이야.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은 남자 쪽이야. 나이 들어서 꼭 필요한 거 여자 쪽으로서 오이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보여드릴게. 찜질방이래. 애완견.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이제 사이 가면 이제 마음에 든다? 사이 가볼게요. 딸이 둘이면 뭐를 타? 비행기를 타. 아들이 둘이면 더 이상 말 안 해. 그죠? 그 다음에 3위 친구. 그리고 여기 친구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었어요. 오늘 아침 방송에 9시에 놓은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60살이 넘은 나이가 든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 100명, 500명을. 그랬더니 60%가 우울증에 걸려있어. 실제로 의학자가 조사를 한 거예요. 했더니 60살이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더니 60%, 10명 중에 6명이 우울증에 걸려있어.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60%가 우울증에 걸려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우울증이 너무 쉬운 병이에요. 그죠? 괜히 어쩌다가 짜증나고, 괜히 기분이 나쁘고, 괜히 그냥 마음이 다운되고, 옆에 사람한테 팍 때려버리고 싶고, 속이 상하고 그런 거예요. 60%.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 학자가 조사해서 연구해 보면은요, 60살 넘은 사람의 75%가 영양 부족이래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해가 가요. 왜 영양 부족일까요? 좋은 거를 많이 먹는데 우리가 60살이 넘으면요 소화 흡수력이요 현격하게 떨어져 버려요. 거기다가 60살이 넘으면 매일 제가 그러죠. 계란 크기만큼의 단백질 고기를 먹어주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거를 잘 안 먹는데 근데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되는 덩어리가 컸어. 그래서 그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고기를 잘게 썰어서 매 끼니마다 계란 하나 크기를 먹으면 영양 부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 부족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우울증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이 영양 부족이었다는 게 보고되었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텔레비에 박사들이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했으면 좋겠다? 항상 60살 이제 넘었으니까 고기를 드시라고. 그 대신 그거는 좀 자제를 하래. 지방만 들어있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방이 조금, 돼지고기 같은 예를 들면 비계가 조금 있고 살 있는 고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살코기만 있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었을 때 맛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살코기만 있으면 저는 좀 뻑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매 끼니 때마다 고기를 계란 크기 정도만큼만 드셔. 그러면 고기를 안 먹고 난 진짜 고기는 싫어. 그러면 뭐를 더 많이 먹으면 될까요? 생선. 생선이요. 그 동물성 고기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골다공증. 그 다음에 관절염. 힘에 기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양제가 무엇일까요? 콜라겐이잖아. 콜라겐은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해. 4개의 기둥 역할을 해. 제일 근거를 뜯어내는 게 콜라겐이거든. 그럼 콜라겐은, 동물성 콜라겐은요, 우리 먹어도 몸에 20%가 흡수가 안 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근데 생선 콜라겐, 어류에서 나오는 콜라겐은요, 거의 80%가 내 몸에 흡수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따로 먹을 때는 다 생선 콜라겐 사다 먹지, 동물성 콜라겐 사다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드셔. 그러니까 한 봉지 사놓고, 한 200g 이런 거 사놓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드시면 돼.
그리고 매 끼니 때마다 저는요 강력하게 권장하는데 고기를 조금씩 드셔. 우리 한국 사람은 고기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보고가 오늘 어저께 텔레비에도 나왔다는 거야. 그럼 2위는 뭘까요? 2위는 뭘까? 2위? 돈. 아니요, 나이 들수록요 돈 없으면요 최소한 자기가 먹을 그 소주 값이고 교통비 정도는 있어야지요. 아들, 딸, 며느리도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존중하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요 뿔도 없고 그러면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돌아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지 마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나면요 애들이 아닌 것 같아. 요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냥 살아 계실 때 갖고 계셔. 그럼 맛있는 거 사드셔. 5개에 10,000원 하는 사과 사드시지 말고요 3개에 10,000원짜리 좀 좋은 거 드셔. 진짜로 돈은 아끼지 말고. 그리고 너무 좋은 음식 좀 먹고 다시. 그럼 1위는 뭘까요? 진짜 1위. 1위. 뭐예요? 건강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건강 잃으면요, 아무것도 맛없어요. 음식도 맛없고요. 친구도 재미없고요. 감기 걸려가지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워봐요. 담배 맛 하나도 없어요. 감기 걸려가지고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 만든 줘봐요. 맛이 있나?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면 저쪽 5위 가볼게요. 5위. 남자들 위주예요. 남자. 여기 있는 남자들 잘 보셔야 돼. 이거 자료도요. 여기저기서 가져온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밝히는 바입니다. 5위가 뭔지 알아요? 부인. 남자들은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4위는 뭘까요? 아내. 아내. 3위는 누굴까요? 와이프. 영어로. 영어로 와이프는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영어로 와이프는 원래 어원이 쓸고 닦다는 의미예요. 영어에서 와이프는요 쓸고 닦다 청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앞에 와이프 있죠. 그 쓸고 닦는 거잖아요. 실은요 외국 여자들이 옛날에 남편한테 더 충성했어.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그게 와이프예요. 그럼 우리 집안에서 마누라가 남편 썰어주고 닦아주고 이쁘해주고 뽀뽀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요. 결국은요 남편이나 여편이 다 간호해줘요. 아들하고 딸은요 이틀 더 와서 못 있어요. 응아 한번 하면요 지겨보려고 도망가요. 근데 내 남편이나 내 마누라는요 그거요 다 닦아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그 응아 냄새, 지독한 냄새를요, 참기름 냄새 나는 것 같이 다가와서 닦아주고 해줘요. 그게 남편이고 마누라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처럼 있어야 돼. 여편도 있어야 되고 남편도 있고. 남자들은 더 심해. 마누라가 꼭 있어요. 2위는 누굴까요? 2위는 저야. 저 없이는 뭐해. 남자 혼자서. 1위는? 마누라예요. 마누라는 끝까지 마누라야. 왜 마누라는 끝까지 마누라인지 알아요? 원래요 저 마누라는 어디에서 시작된지 알아요? 경상도에서 난 말이에요. 거짓말 같지만 건국대학 김태구 박사님하고 제가 그를 다녔어. 언어방언을 다녔는데 그때 저는 지금도 주장해. 마누라는 경상도에서 난 아내의 말이다. 왜 마누라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누구라? 누구라? 그러고 나니까 아들, 딸이 생겼잖아. 그쵸? 근데 야간물을 먹었으면 더 멋진 아들, 딸을 낳겠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 누구라? 그리고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데, 자자. 밥. 먹자. 그걸 끝이래? 그래서 제가 이걸 나이 들어 꼭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해본 거는요. 나이 들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마누라고 여편이고 남편이고 그 다음에 친구라는 거예요. 솔직히 돈이 2위에 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이지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화문의 민간요품은 책에 많이 있어. 그죠?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는 민간요법은 때로는 증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수백 년 전부터 우리나라 민족들이 써왔어. 이 교재를 잘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5번 이거 하나만 볼게요. 갱년기 여성에게 스트림이나 활성, 위장질환 개선, 급성위험, 복통이나 설사에 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썼어요. 갱년기. 그죠? 갱년기일 때. 갱년기일 때 제일 심한 게 뭐지? 우울증이죠. 그죠? 근데 우울증이 이런 것 때문에 위장이 안 좋고 복통이나 설사 때문에 우울하다는 감정이 가장 많이 생긴대, 사람은요.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위장 질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우울하고 슬프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간문 차 만들기. 이거는 꼭 알아야 돼. 그죠? 야간문 차 만들기는 꽃 몽오리가 맺힌 야간문을 제시해야 한다. 반드시 꽃 몽오리가 맺힌 거. 핀 거 말고. 그때가 제일 좋다. 그럼 보통 9월 추석 전후에요. 보통 남쪽에는. 야간문은 남쪽 게 좋아요. 웬만하면. 쌀이는 어떻게 좋아요? 중부지방 이웃게 좋고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고 야간문은 해풍 맞은 게 좋다. 천일염에 1분간 쪄준다. 아시죠? 천일염에 쪄는 거 1분간 쪄준다. 1분이면 돼. 왜 그거는 시간이 깁니까? 그러면요. 야간문은 일종의 나무 같아요. 그쵸? 딱딱하죠. 풀이 아니잖아. 그죠? 풀 아니 풀이잖아. 그죠? 그래서 한 1분 정도 소요돼야 소금에 좋은 미네랄이고 성분들이 들어가. 근데 일반 이런 약초들은 그냥 보통 한 30초, 10초, 20초만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3번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다. 그 다음에 4번 뜨끔작업을 하여 약효를 높인다. 뜨끔작업이 뭔지 알죠? 그죠? 네. 물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볶을 때 뜨끔작업입니다. 근데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니까 제일 좋더라고. 9번까지는 필요 없어요. 한 2번에서 3번을 하면요. 원래 야간문의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인데 2~3번을 천일염에 쪄서 2~3번을 뜨끔 작업을 하면 갈색으로 바뀌어요. 작업을 한 거는 갈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말려서 차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향도 좋고 좋아요. 그러니까 손질을 한 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갈색으로 바뀌었어. 그냥 만약에 시중에 야간문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가서 딱 봤을 때 차용으로 팔아. 봉지에 얼마씩 팔아. 그러면 그 색깔이 초록으로 예쁜 색깔로 탁 되어 있으면요. 그냥 잘라다가 말린 거야. 그냥. 아무 손질 안 하고. 근데 색깔이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손질을 한 거예요. 진짜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뭐 하시라? 잘라서 소금에 한번 쪄서 2~3번 덮어서 약으로 쓰시라고. 그러면 좋은 신장 간약이 돼요. 그리고 저기다 적어놨죠. 제가 잘 해놨죠. 야간문 차 밤에 그죠? 이렇게 차 한 잔 딱 마시고 그 다음에 밤에 빗장을 열다 해풍 맞은 야간문 차 그래놨잖아요. 좋은 말은 다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풍 안 맞은 야간문 차는 뭐 하시라? 지금까지 천일염에 쪄라. 그 다음에 야간문 주. 참고로 야간문은 차보다는요. 야간문 당금 약주를 담았을 때가 제일 효능이 좋아. 야간문은 당금 약주를 담았을 때가 제일 좋아요. 꽃몽오리가 맺힌 야간문을 채취한다. 똑같다. 그죠? 건조된 야간문에 30도 당금주를 붓는다. 왜 30도인가 하면 물기가 좀 많잖아. 그죠? 만약에 야간문을 잘라서 완전히 건조를 시켰어. 그럴 때는 25도면 돼. 근데 생으로 잘랐을 때는 30도 정도에 해야 좋다. 삶일봉하여 6개월 이상 숙성시킨다. 이 말은 6개월 이전에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요? 건더기를 건져내라. 반드시 건더기는 건져내서 버리시오. 더 이상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잘 밀폐된 유리병에다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면 6개월 이후부터 1년까지요 계속 2차 바로 숙성이 돼요. 그리고 맛도 좋아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야간문가 30도잖아요. 이 30도를 그냥 먹으면요, 소주 한 잔 먹으면요 엄청 독해요. 목부터 밑에까지 막 싸게 내려가. 그러면 이거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
집에 가장 많은 게 매실청이잖아. 매실효소. 매실효소를 이 야간문술 한 잔, 소주 한 잔에다가 매실효소를 2잔 양을 부어. 2잔 정도, 한 잔 반 정도로 부어서 잘 칵테일을 해서 드셔. 엄청 맛있어. 엄청나게 맛있고 진짜 몸에도 좋아. 그러면 매실에 무슨 성분이 제일 좋아요? 매실은 소화, 효소. 그리고 매실에 신냄새가 나잖아, 그죠? 그거는 식초 냄새가 나죠, 그죠? 잘 발효된 매실은 그게 간에 엄청나게 좋잖아, 신장에도. 그러니까 간과 신장에 좋은 두 개를 합쳐서 더 좋은 약효를 발휘해요. 먹기도 좋고. 근데 나는 뭐도 아니고 소화기관도 좀 안 좋아. 그래서 소화기관도 좀 더 좋게 해서 이 약 단무지를 먹고 싶어. 그럴 때는 무효소하고 칵테일을 해먹어. 무효소 담는 거 저때 배웠잖아요. 네. 무를 채 썰어서 설탕을 1대 1.3으로 넣어서 2개월만 숙성시켜도 된다. 그러면 건더기는 잘 건져내서 겉절이나 나무 무침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그 무효소를 야간문주하고 이렇게 칵테일해서 드시고, 그러면 소화 위장까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공부할 때 야간문에도 소화 위장 성분이 아주 좋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쵸? 그래 특히 여성들한테. 그러면요 뱃속이 편안해지고 되게 좋아요. 무효소를 같이 칵테일해서 드셔도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먹기도 좋고 엄청 맛있어. 그러면 마지막 이거 한번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막내의 궁금증. 엄마, 오빠는 누가 낳았어? 약 한번 먹고 낳았지? 떤ton하게. 엄마가 낳았지? 그럼 누가 키워? 엄마가 키우지. 아빠가 엄마하고 힘들어서 낳았어. 질문이, 엄마 그럼 언니는 누가 낳았어? 그것도 약 한번 마시고 먹고 엄마랑 아빠랑 해서 엄마가 낳았지? 그럼 누가 키워? 당연히 엄마가 키우지. 세 번째,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았어? 시골 할머니가 낳았지? 그럼 막내딸은 뭐라 그랬을까? 그럼 누가 키워? 엄마, 시골 할머니가 낳았어. 막내딸, 막내의 말, 막내 애기가 그래. 그런데 왜 엄마가 키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런데 왜 엄마가 키워, 아빠를? 내가 이러는 거는요, 우리 늙어서 오래오래 옆편 남편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자고. 우리 남자들 나이 들수록 그 사모님 마누라한테 뭐 천대꾸러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천대꾸러기가 되지 말고 아롱다롱 이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젊었을 때 마누라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이제 땅하고 살아야지, 그죠? 맞아요. 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